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박기성입니다. 오늘은 다리에 쥐가 나는 내과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미세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식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오메가3나 종합영양제 같은 영양소들이 결핍이 돼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혈관이 자꾸 좁아지면 순환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리는 필요한 거를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가 쥐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압 관리, 당뇨 관리, 그리고 혈관 순환에 좋은 항산화제, 뭐 순환을 좋게 하는 나이아신, 비타민 B3죠. 뭐 순환을 좋게 하는 아르기닌, 아니면 종합영양제 오메가3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철분 결핍이 심해도 순환이 잘 안 됩니다. 몸이 추우니까 몸의 온도도 떨어지고 산소를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분 결핍이 심한 분들도 쥐나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철분 공급을 해주시면 다리에 쥐나는 것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춥고 갑상선 저하가 있는 분들은 역시 우리가 추우면 혈관이 좁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순환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요오드 같은 영양제랑 갑상선 기능 저하가 심할 때는 갑상선 치료가 필요하겠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순환이 안 되는 걸 알아봤고요. 두 번째 원인은 이거 역시 순환이 안 되는 건데 다리를 공급하는 모든 혈류와 신경이 허리에서 나옵니다. 허리에서. 근데 요즘에 좌식 생활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허리가 이렇게 압박이 많이 오고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골반도 많이 뒤틀려 있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도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골밀도가 낮은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더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 쪽으로 혈류가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쥐가 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세가 잘못됐는지 자세를 교정하는 거는 뒤에 이제 박묵기 트레이너가 운동법들을 알려드릴 거니까 그걸 따라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신 분들은 개인 맞춤의 어떤 체형 교정이라든지 어떤 허리 상태 등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양쪽 다리가 다 쥐가 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한쪽 다리에서 쥐가 나거나 또 저림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미네랄 결핍이 있을 때 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원인이 사실 가장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미네랄이 쥐나는 삼총사가 있는데요. 이게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포타슘이 적거나 칼슘이 적거나 마그네슘이 적으면 근육의 수축 이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저칼슘 혈증, 저칼륨 혈증 이런 것들이 오면서 쥐가 납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포타슘이 들어가 있는 영양소도 있고요. 포타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어떤 야채 같은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흡수 잘 되는 칼슘, 마그네슘을 복용해 주시면 보통 쥐가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리 쥐나는 분들은 보통 요 범주 안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정하시면 그 불편했던 그 쥐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내가 뭐가 의심된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쥐나는 것을 좋아지게 하는 우리 박묵기 트레이너의 스트레칭 요법을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묵기 트레이너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펜타핏 트레이너이자 물리치료사 박묵기입니다. 오늘은 회원님들이 흔하게 겪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 쥐가 나는 경우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원장님께서 내과적인 방법으로 쥐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저는 관련된 근육을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그 근육을 어떻게 혈액순환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 증상에 맞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쥐와 관련된 근육에는 되게 여러 가지 근육이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비복근 뒤에 쥐가 자주 나신다면 이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끝을 올려주시고 무릎을 펴주신 상태에서 골반을 앞쪽으로 쭉 내밀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스트레칭 된다는 느낌 드실 거예요. 10초 동안 한번 반복해 볼게요. 네, 반대쪽 다리도 10초 동안 발끝을 올린 상태에서 무릎은 펴주시고 골반을 앞쪽으로 내민다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방금 스트레칭하는 부분은 이 뒤에 이렇게 가장 튀어나온 근육이거든요. 스트레칭만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이완시키셔야 돼요. 그러려면 폼롤러가 집에 있으시면 폼롤러를 사용하시면 되고, 혹시 폼롤러가 없으신 분들은 맥주병을 사용하셔도 돼요. 맥주병을 사용하셔서 이쪽 이렇게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좌우로 마사지 하듯이 범위를 좀 크게 하시면서 10번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 돌리셨으면 한쪽 다리를 꼬아서 올려주시고, 뒤에 손을 잡은 상태에서 위아래로도 마사지 하듯이 왔다 갔다 눌러주시면서 충분히 풀어주세요. 열 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비복근이라는 근육을 이렇게 운동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모서리 아무데나 이렇게 가고 있으면 잡아주시고, 무릎을 펴주신 상태에서 호흡을 뱉으면서 종아리를 최대한 조여주세요. 뒤꿈치를 들어주시는 거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내려주시고, 내쉬면서 올려주시고, 들이마셔주시고, 내쉬어주시고, 들이마시고, 네, 이번에는 그 비복근이라는 근육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여기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을 스트레칭, 그리고 근막 이완, 그리고 운동까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모서리를 아무데나 잡아주시고 한쪽 다리를 뒤로 뺀 상태에서 발바닥을 전체를 다 붙이시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면서 뭐 스트레칭 하시면 색다른 느낌이 들면서 근육이 이완이 될 거예요. 쭉 골반, 무릎을 최대한 굽혀주면서 스트레칭을 10초간 해주시겠습니다. 뒤꿈치는 완전히 붙여주셔야 돼요. 뒤꿈치가 떨어지면 스트레칭이 안 됩니다. 무릎을 굽히시면서 가자미 근을 늘려주세요. 네, 반대쪽 다리도 10초 동안 한번 늘려볼게요. 무릎을 굽혀주시면서 뒤꿈치 붙여주시고 쭉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아리 아래쪽에 자꾸 쥐 나시는 분들은 가자미근을 제대로 풀으셔야 돼요. 어떻게 푸냐? 폼롤러 다시 준비해 주시고, 다리를 무릎을 굽혀 주시고요. 바로 종아리 아래쪽 부분에 폼롤러 내주시고 깔고 앉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좌우로 몸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10번씩 왔다 갔다 천천히 눌러주시고, 무릎을 무조건 굽혀주시고, 굽힌 상태에서 발끝을, 뒤꿈치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근육이 수축된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무릎 굽힌 상태에서 들었다가 내려주시고, 숨을 내쉬면서 들어주시고 내려주시고 10번 반복해주세요. 색다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번에는 쥐가 종아리 쪽이 아니라 발등, 특히 발목 쪽에서 자꾸 두 번째에서 네 번째 발가락 쪽에
쥐가 잘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제 장지신근이라는 근육이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 근육을 일단은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앞쪽 정강이 뼈를 보면 가장 튀어나온 뼈가 있으실 거예요. 그 뼈랑 이제 발목을 연결했을 때 3분의 2 위지점, 이 지점을 손으로 누르시면서 왔다 갔다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은 좀 유독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가볍게 직접 풀어주세요. 돌려주시면서 10초 동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기 발등 쪽이 떨어지시는 분들이나 힘이 없으신 분들, 특히 수면 중에 이게 쥐가 잘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리를 살짝 꼬은 상태에서 폼롤러가 없으시면 맥주병이라도 앞쪽에 딱 대주시고, 아까 전에 찝었던 부분을 손으로 앞쪽으로 잡으시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충분히 근육을 이완시켜 주세요. 열 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발등 쪽에 힘이 없거나 자꾸 이렇게 끌리는 듯한 보행을 하시는 경우 스트레칭을 좀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린 부위를 손으로 잡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새끼발가락 쪽을 몸 쪽으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10초 동안 한번 쭉 당겨보세요. 약간 다리 새끼발가락 쪽을 몸 쪽으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방금 풀었던 부분을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발가락을 굽히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새끼발가락 쪽을 몸 쪽으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그 발가락을 당겨주시면 돼요. 새끼발가락 쪽을 힘 풀어주시고 호흡을 뱉으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최대한 들어 올리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최대한 들어 올리시고 내려주시고 들어 올리시고 열 번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엄지발가락 쪽에 통증 양상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스트레칭과 근막이완을 해볼 건데, 아까 전에 약간 3분의 2 위지점이었으면 3분의 1 지점 쪽에 손을 이렇게 누르시고 이 부분을 조금씩 풀어주세요. 부드럽게 눌러주시면서 10번 정도 이렇게 풀어주시겠습니다. 방금 제가 손을 눌렀던 부분을 이번에는 폼롤러로 다시 조금 아래쪽 부분이죠. 아래쪽 부분을 대주시고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이시면서 근육을 돌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장모지 신근이라는 근육을 스트레칭 하시려면 방금은 이렇게 새끼발가락 쪽으로 당기셨으면 이번에는 이 여기 방금 눌렀던 부분을 잡고 엄지발가락을 쭉 아래쪽으로 누르시면서 당겨보실게요. 그러면 또 다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좀 어디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관련된 근육을 푸는 게 정확하게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엄지발가락 쪽을 쭉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서 스트레칭 하시면 돼요. 이번엔 엄지발가락 쪽으로 몸쪽으로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내쉬면서 끌어당기시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앞쪽 내쉬면서 당겼다가 내쉬면서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쥐와 관련된 운동 몇 가지를 해봤는데 혹시 너무 쥐가 심하거나 좀 너무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펜타핏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제대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펜타핏 물리치료사 트레이너 박묵희였습니다.